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정지훈 원장님이랑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머슬마니아 나갔잖아요. 네, 숄더 프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운동을 많이 맞아요. 해요. 이런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아픈 거야. 회전근개 파열? 여기다 아마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 회전근개의 염증이나 파열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몸 중에서 네. 가장 활동 범위가 넓은 게 어깨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라서 실은 골프를 치시니까 골프 티가 이렇게 있죠. 네. 볼이 이렇게 있죠. 그 고개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람만 불어도 잘못 세워놔도 어떻죠? 떨어져요. 탁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탈골이 제일 많은 게 어깨. 예. 어깨 빠진다 막 이러잖아요. 예, 예. 네네네. 그렇죠. 어깨 활동 범위가 넓은 만큼 힘줄, 인대, 근육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 힘줄이 제일 중요해요. 네. 회전근개는 4개가 있거든요. 자, 1번, 2번, 3번, 뒤에 4번. 예. 이 머슬매니아 6개월 놀았어요. 진짜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위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네, 게 역할을 있어요. 하는 게 이 네. 회전근개. 근데 만약에 아마 운동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고 네. 이런 경우에는 딱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힘줄이 약간 염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 갈라지듯이 네. 힘줄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 3번째는 힘줄이 이제 파열되기도 하는데 그 나이 따라 좀 달라요. 네. 어깨 질환은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면 탈골로 많이 옵니다. 대부분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져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고 네. 35세에서 한 50세까지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견봉이라고 해서 뚜껑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돌릴 때 이 힘줄이 이 뚜껑뼈에 이렇게 탁탁 위에 닿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뼈가 자라기도 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간 평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계속 어깨는 돌리는데 이 뼈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게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네. 이게 계속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돼요. 네, 마모되면서 힘줄이 아까처럼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60대 이상에서는 힘줄 파열이 있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옷을 이렇게 입다가 그냥 못에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옷이 닳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찍어보고 정말 힘줄 파열입니다 이러면 나는 안 다쳤는데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퇴행성 파열로 계속 이렇게 어깨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네, 실은. 진단. 이게 충돌 증후군인지 힘줄의 염증인지 힘줄이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찢어졌다는 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완전 파열. 두께가 이렇게 힘줄 두께가 있는데 힘줄 엄청 질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층으로 다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네. 지금 제가 볼 때 약을 먹고 네. 체외 충격파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쏘여줘요. 쏘여줘서 계속 그 부위에다가 힘줄을 좀 강화시키는 치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차 치료. 네. 2차 치료는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 치료보다는 요새 DNA 주사 있거든요. 그래요? 실은 RNA 주사라고 하는데 네. 플라센테스라고 하는 연어 정자, 네. 난자 말고 정자에서 수출한 그런 만든 거 있어요. 그것도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콜라겐 주사가 따로 나옵니다. 네.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도움 되는 거 아시죠? 비타민 C 드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금 맨 마지막에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 하시는데 급성기 때 네, 많이 급성기 아픈 때.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큰 무방합니다. 근데 4번, 5번 계속 갈 때마다 이렇게 맞는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줄이 완전 파열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힘줄을 봉합을 해야지 되는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열고 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요즘 내시경으로 다 이렇게 수술이 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입원은 뭐 한 3일에서 5일 걸리고 꼬매놓은 다음에 네. 보조기를 한 4주에서 6주 좀 차야 되는 게 좀 나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힘줄이 중요한 거는 진짜 찢어졌는지 본인도 잘 모르세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초음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되도록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좀 좋고요. 네. MRI 상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이 좀 가능합니다. 병원이 좀 큰 병원이어야 되겠죠. 에이스 병원은요? MRI 2대 있습니다. 오. 부자 의사 아닙니다, 선생님이시네요. 힘줄을 잘 모르고 네. 치료를 안 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어깨는 걸어 다니는 관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걸어 다니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이럴 텐데 어깨는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아프거나 이게 통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힘줄이
찢어져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책을 두꺼운 책을 찢어보면 이게 처음 찢을 때는 굉장한 힘이 들지만 그게 이게 처음 찢어져 나가면 조그만 힘을 줘도 그냥 쫙 이렇게 찢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구멍이 나도 이게 점점 커져서 꼬매려고 그래도 뭐가 힘줄이 있어야지 꼬매지. 전체 힘줄이 없어질 때 그때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수술을 하시나요? 봉합 말고 더 심하다 이랬을 때는. 봉합할 수 있는 나이가 한 6세, 7세까지 가능하세요. 생각보다는 네. 연세 있으신 근데 한 분들까지. 80세 되면 사이즈가 좀 작으면 그냥 놔두는데 한 50대, 60대 조그만 사이즈는 대부분 한 6개월, 1년 내에 그게 커지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반드시 이제 봉합을 권유를 하고 한 3개월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통증이 안 가신다면 반드시 꼬매야 됩니다. 근데 만약 힘줄이 없어, 남의 힘줄이 나와요. 남의 힘줄 네. 누구 힘줄이요? 인공 힘줄이 나오거든요. 이제 기증하신 분들 힘줄이 나오는데 그런 힘줄을 이용해서 여기 힘줄을 만드는데 수술이 좀 복잡하고 자기 힘줄만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힘줄 이식도 안 될 만큼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네. 어깨 인공 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깨 인공 관절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가긴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60세, 65세에 만약 그런 수술 받았다 해봐요. 2번 수술하기가 어깨 힘줄은 어깨 인공 관절은 좀 쉽지는 않아요. 무릎 인공 관절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빨리 조기 발견해서 뭐 꼬매든지 약을 먹든지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네, 그럼 혹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어깨는 유연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스트레칭 해야 네.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시다 보면 자기 무게보다 약간 무리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하자. 반드시 피하자. 자기 무게에 맞게 그 정도 한번 무리가 오면 힘줄이 엄청 생기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손상되거나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네. 적당히 네, 네. 모든 게 적당히가 답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근육을 평소에 좀 힘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게 있어요. 그런 운동 이제 고무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요즘엔 밴드 네, 밴드를 이용해서. 사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한다든지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한다든지 아니면 문고리에 걸어놓고 안쪽으로 한다든지 아니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한다든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버티면서 네. 이렇게 버텨서 후들거려 이렇게 해서 한 20초나 10초 동안 힘든 분들은 난 안 다리를 다리를 안 뗐으니까 다리 안 뗐으니까 힘이 좀 모자란다 이런 경우는 다리를 붙이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 오십견은 욕해도 되나요? 일본 놈 새끼들, 일본 놈 새끼들. 일제 시대 때 만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십견은 50살에 잘 생긴다 그래서 50 플러스 어깨 네. 그 견자. 되게 실은 그 병명이 유착성 견관절 낭염. 좀 어렵죠. 대부분 진단을 정말 잘 못해서 오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파열인데 오십견을 잘못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랑 이래서 다른 거구나 네. 알 수 있는 정확한 거는요? 공통점은 네. 이게 밤에 많이 아프거든요. 밤에? 네. 완전히 다른 거는 여기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드시고요. 캔을 다 쏟아버리세요. 네. 위로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이럴 때 힘이 많이 빠져 있거나 아프면 이게 주로 두 번째 힘줄에 회전근개 파열이 많고 이 어깨를 탁 잡고 있어서 올려보면 뭔가 이게 이제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운동 범위가 다 안 나와요. 운동 범위는 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위로 이렇게 올려서 귀에까지 이렇게 반대쪽이랑 좀 비슷하게 붙는지 유연성이 다 다르니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붙는지 이쪽도 붙는지 그리고 제일 일어나서 제니 씨 일어나 볼까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쪽에 오십견이 있다 이러면 한 요 정도밖에 차이가 나는. 집에서 진단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그 제일 큰 차이는 운동 각도 범위가 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고요. 회전근개는 일단 힘이 없어서 운동은 다 되는데 뭔가 이렇게 물건을 짚을 때나 어떤 특정한 힘을 할 때 굉장히 아프고 저 밤에 행주지를 쑤시고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면 알 수 있을 텐데 자세히 들어봐야지 운동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진을 하는 경우가 있군요.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십견이 생기면서 안에 이제 힘줄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죠.
아, 네. 그래서 오늘 네. 회전근개와 오십견 네. 이런 거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꿀팁이나 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신체적인 것 중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모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무시하기 쉬운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병이 많이 진행돼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이런 격이 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아프시면 반드시 병원을 한번 찾으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필요하면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유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정보, 좋은 말씀 해주신 정재훈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